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하고 있죠. 여당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내일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시간에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모시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당 쇄신에 대한 방안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수정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렸는데 그게 좀 뭐랄까요? 소감이랄까요? 앞으로 그 당 사실 쇄신에 대한 네, 각오랄까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당선이 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취임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일요일 날 밤에 이제 참사가 벌어졌고 예, 그래서 취임식 일정 취소하고 음. 바로 이태원 TF를 구성을 해서 예, 뭐 현장을 뛰어다니고 또 당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뭐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예, 어, 정말 생명 안전 사회로 가야 되는 그 길목을 정의당이 안간힘을 써서 예. 그걸 이렇게 열어내야 된다. 이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기도 하죠. 네, 정의당이 제일 먼저 국정조사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음, 이번 참사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우리 정치가 그동안 너무 법적인 책임 공방에 그동안 시달려 왔었는데요. 예. 이 문제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음. 당일 대응은 제대로 되었는지 음.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그리고 행정부 행안부 그다음에 경찰청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국회가 이제는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시비를 따질 수 있는 그 수사의 어떤 영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 과정에서 정말 어떤 태세를 갖추고 대응을 했는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뭐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 않아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드러난 상황들만 놓고 봤을 때 예. 가장 크게는 이 재난 안전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완전히 좀 붕괴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그걸 책임질 분들에 대한 어떤 기강이 기강. 너무 많이 해이해졌다 이런 생각이 대표님, 듭니다. 그 국정조사 제가 뭐 너무 냉소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비근한 예로 이상민 장관 당일 행적 관련돼서 제출을 하라 그러는데 열흘 동안 지금 뭐 검토할 게 있다고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부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 하나 제대로 된 자료,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당일에 뭘 했는지를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바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열흘 미루고 있는 정부가 과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경찰이 수사 중이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 국정조사 자체 무력화시킬 것에 대한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면 국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국회 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해본 경험이 예. 있습니다. 그게 한 5년 동안 뭐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유족들이 막 그렇게 여기저기 기업을 쫓아다니고 해도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어쨌든 국회 안에서 같이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처들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를 변호했던 김앤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불러내서 일단 증언을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사건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수사가 더 또 가속화되면서 뭐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유가족에 대한 어떤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됐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뭐 정부가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아무 뭐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없지 않냐 이럴 것이 아니라 예. 원래 국회가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한테 세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책임을 규명하고 어떤 시스템 점검을 한다고 하면 또 정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국정조사가 꼭 정쟁의 일환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쟁의 도구다. 국정조사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온 국민들이 이제 추모하는 기간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작업부터 진행이 됐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유에 근데 대해서. 이게 이제 국정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국민들을 다 애도의 시간 안에 묶어두고 그 기간 동안 책임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만 정부 측으로부터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대충 지금 뭐 경찰 수사도 하급 단위의 경찰들. 경찰들이라든가 소방서. 예 이런 데만 지금 뭐 이렇게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책임이 그들만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온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짜 뭐가 잘못됐던 것인지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지금 이 재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시에 복합적인 형태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임의 가정들을 이렇게 묻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주목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컨대 일본의 언론에서는 그 행사 전날 시민들한테 주의사항, 주의할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인가 이런 데서는 그 재난 전문가가 나오거든요. 앞서 그 전문가가 네. 나와가지고 아주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이 전문가가 없나 봐요. 이게 구멍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말단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뭐 죄를 물으려면 억지로라도 묻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큰 부분에서 그 윗사람들 사실은 해야 할 일들을 좀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로 좀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리둥절한 게 예. 보고 체계가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질 때는 도대체 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보고를 2시간이나 있다가 받게 되고, 예. 그리고 그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빨리 움직여서 기동대를 불러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진 용산 용산서장은 그냥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 현장에 그렇게 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탁 터지면 어디로 일단 빨리 보고가 가서 그것이 하부 기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매뉴얼 자체가 아예 없나? 있는데 이게 엉망진창인가? 이제 이런 것부터 다 드러내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대통령실 내부나 여당 내부의 기류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유임 기류가 읽힌다라는 언론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버티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정부 여당 안에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냥 계속 그렇게 유임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죠. 예.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예. 예. 그래서 뭐 지금이야 대통령께서 이러저런 고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결론은 저는 이미 있다. 이 사퇴밖에는 방법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 끌기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습하고 사퇴한다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대통령 실장 같은 거 세월호 참사 얘기하면서 8개월 후에 사퇴했다. 어떤 네. 주무장관의 경우에 그 사퇴 수습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퇴 예. 전에 수습하겠다. 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수습을 하실 어떤 태도가 저는 안 돼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그걸 수습하실 분이었다면 예.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정말 철저하게 책임지고 가려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뭐 경찰력을 더 투입했다고 해도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의 본질에 접근할 인식 체계가 없으신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행안부 장관이. 네. 그런 의미에서 경질 해야 된다. 바로 네, 사퇴하거나. 저는 뭐 파면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수습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죠. 수습 대상이다. 예. 근데 또 오늘 국회에서 그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아니냐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 대한 한동훈 장관 발언도 논란이죠. 물론 그 황운하 의원의 질의도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이렇게 맞받아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뭐냐? 이를테면 직업적 음모론자다. 김원준 씨와 함께 빗대서 대표님 이러한 논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큰 참사 앞에서 예. 정치권이 진짜 이 사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에. 그러니까 행정부처의 장들도 국회의원들도 지금 국민들은 정말 뭐 굉장히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제일 걱정은 뭐냐면 이 피해자들이나 유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까 봐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새끼 거기 간다고 할 때 말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이런 어떤 자책 같은 것을 하면서 2차, 3차의 어떤 피해와 트라우마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정치권 안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이야기가 없고 여전히 그 이전에 그 싸우던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또 갖다 끌어다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이 사건의 본질에 다 접근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태도를
보여줘도 사실 국민들의 이 아픔을 달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태원 이제 희생자 영정 그 사진 또 위패를 모시는 그 추모공간을 만들자는 주장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정의당 입장 뭡니까? 저는 그 오늘 최민희 전 의원님의 그 민주당 전 발언도 의원. 좀 예. 보고 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 사실 이 문제는 결국은 유족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판단 없이 정치권 안에서 그런 것을 뭡니까 사진을 유족들이 뭐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전제 속에서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예. 그분들의 뭐 명단을 다 공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음. 외부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음. 정말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과 유족들과 그분들의 어떤 의지와 의견으로 일들이 시작돼야 될 부분이라는 그 이제 생각합니다. 예전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한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뭐 반별로 해서 어쨌거나 피해자들이 모임을 하고 연대를 가지는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최근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은 피해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지 혹시 정의당이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음. 그 많은 유족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예. 이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사후 대책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사고 발생한 지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예. 뭐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럴 때 이런 어떤 한 과정을 지나고 정부가 정말 성의껏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유족들이 어떤 그런 수준에서 뭔가를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책임 회피식의 어떤 과정으로 계속된다 이러면은 저는 사실 뭐 유족들도 여러 가지 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이정미 대표 뵙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세요? 당대표 맡으신 네. 게. 예, 그 당대표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당원들은 안정을 택했다 이런 진단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 두 번째 당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일단 당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위태롭고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3정당을 한다는 게 애초부터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양당 구조 안에서 그 빈틈을 뚫고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웬만한 제3당이 출연했다가 다 실패했던 가운데 정의당만 지금 꿋꿋이 이제 이거를 지키고 이어오고 있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것마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떻게든 당을 다시 살려놓고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들이 그래도 이정미가 그런 것을 좀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당의 다양한 분들과 경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감이 어떤 그 변화 없는 정체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한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야 정말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제3당의 새로운 모습들을 정의당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말씀 들을 때까지 예. 멈추지 않고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은 다음 총선까지 한 1년여 네, 남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뭐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좀 참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과 상당히 많은 그 정치적 의제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협력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은 민주당도 사실상 뭐 기득권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딪혀야 되는데 그 부딪혀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잘 못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네, 당내 논란도 좀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또 당내에서는 그게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예. 그러니까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소위 얘기해서 양당이 깔아놓은 판에 이쪽 편을 들 것인가 저쪽 편을 들 것인가 이 양자택일의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정의당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이 그 큰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이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민주당은 이때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국민들은
정의당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것만 분명히 봤기 때문에 예. 국정조사, 대통령 사과 그리고 행정부 장관과 그 경찰청장의 파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당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는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입법과 제도를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뭐 국민의힘이면 어떻고 민주당이면 어떻습니까? 예. 같이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그것에 위배되는 일이면 또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민주당이 170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상당히 큰 권력입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한가? 이걸 이제 계속 봐오다가 이번에 그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이 45년 만에 쌀값이 대폭락을 하고 있고 뭐 농사를 지을 아무 의미가 없는 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정부가 적어도 그런 추곡 수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할 때 저는 뭐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극렬 반대해도 또 같이 그 이걸 밀고 나가서 통과를 시키는 아무튼 그런 민생의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대한민국 정치를 이제 민생의 전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민생의 전장에 싸우겠다 말씀하셨고 네. 이제 경제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 곁에 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네. 또 금융위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부동산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의 첫 번째 의제 뭡니까? 지금 예산 국회를 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소위 이제 강자에게 퍼주고 약자에게 야박한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 예. 가장 단적인 예가 15억 아파트 가지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15억. 이제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집 하나 없는 가난한 청년들한테 공공임대주택 지어주자고 올렸던 예산 5조 7천억 싹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키는 거 이것이 정의당이 해야 될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그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이 이제 노란봉투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무슨 특정한 어떤 노동조합 을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불법 파업을 그럼 다 용인하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이때까지 많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그 파업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도 되기 전에 보복 조치로 진행돼 왔던 사측에서 것입니다. 노동자를 그렇습니다. 향해.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들 진짜 조선업이 불황일 때 몇 년 동안 물가가 그렇게 올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임금 동결 다 받아줬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조선업 다시 이제 화랑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한 푼도 못 올렸던 거 좀 올려달라. 그래서 고작 4% 한 10만 원 조금 넘는 돈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 그 사람들한테 470억을 물어라. 이거는 이제 그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패가망신한다라는 그런 신호를 주는 것이고 예.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신호기 때문에 이제 시대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고 그 예전처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작업 공간에서 사용자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이런 작업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는 예. 뭐 AI 알고리즘 뭐 거기에다가 하청의 재하청 이런 이제 소위 플랫폼 프리랜서라고 노동자. 불리면서 자영업자라고 불리면서 실질적으로는 일하는 노동자인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까지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이 필요하기 플랫폼 때문에 노동자들. 그런 것을 모두 포괄하는 굉장히 이제 70년대 좀 정근대적인 노동조합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권리 보장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리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번 국회에서 좀 이 문제만큼은 최대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뭐 대통령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대통령 생각하시는 그런 법 아닙니다. 예. 잘 설득해서 거부권 같은 거 행사하시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사회가 한 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네. 정치개혁에 대한 구상이 지금 궁금하거든요.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게임 룰을 바꿔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17대 국회부터 매 국회 때마다 정치개혁 특위가
없었던 때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금 이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 정개특위 안에서 지금의 어떤 승자독식 구조,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한 단계 더 개선시켜 나가고 20대 국회 그 위성정당 만들었던 그런 뻘타를 그 조금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머리 맞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그 승자독식 구조로 만들어진 이 양당 구조만으로는 예.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의당이 잘 그 존재 이유를 보여드려서 저렇게 좀 다양한 당들한테도 기회를 더 줘야 된다. 이것을 만드는 게 또 정의당의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짧게. 지금 재창당은 정의당과 같은 제3세력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의 세력 규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그 사람들과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걸맞는 가치와 비전을 잘 정립을 하고 그 속에서 당명 개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프로세스를 잘 밟아 나가면서 예.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